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말이죠. 투네이션 사연자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이 야밤에 꽃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요즘 이제 벚꽃이 절정인데 근데 미세먼지가 좀 안 좋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현재 4대 과기원 중 하나의 자연과학을 전공으로 연구 중인 31살 군필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카이스트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학위 과정을 길게 진행하다 보니 설거지 결혼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채널을 접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레드필을 접한 이후 제가 정리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측근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에겐 말하고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공계 분들 영상 꽤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주신대요. 자, 제 영상을 보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 이공계에 관심 있으면 한번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공계라 하더라도 공과 계열과 자연 계열은 대학원생 때부터 대우가 많이 다르다. 연구비 차이. 우리 10대 학생 여러분, 연구비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라고 주는 돈인데 사실상 이게 거의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생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공학은 말 그대로 산업과 연계된 부분을 연구하여 현재 알려진 기술을 최적화하는 학문이고 아마 이게 돈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학 역시 말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연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약간 좀 기초과학 냄새가 나죠? 한국에서 취업 깡패로 유명한 전화기, 전자화학 기계는 공학 베이스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과학, 특히 질문자분이 전공하는 생명과 관련된 쪽은 박사 과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취업시장에서도 공대보단 못합니다. 고학력 이공계여도 모두가 푸른 미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은 공학 계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간인 이런 반도체 제조업 그런 데서 일을 하기 좋은 거고 하이닉스나 이런데, 그리고 말씀하신 자연 계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 또는 교수 또는 노벨상을 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을 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학 계열에 가는 게 좋고 진짜 과학 찐 오타쿠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질문자분들 그 중에 한 분 계신데, 아무튼 진짜 혼모노다, 이 사람은 진짜 과학자다 싶은 사람들은 자연 계열을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이공계에 계신 분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얘기해 주시고,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한 20% 정도 되는 10대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이공계가 이렇게 돼 있대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가 보죠. 질문자분 키는 170, 본인의 외모는 10점 만점에 6점, 6등급, 정식 교재는 지금까지 8명입니다. 정식 교재만 8명이래요. 어디 보자. 질문자분의 나이가 31살이라고 하셨으니까 군대 제외 2년 제외하면은 9년인데 꽤 적당히 잘 사귄 것 같아요. 하지만 7번째 연애까지는 완전 블루필의 연애였고 이후 제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연애에서 납득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방구석에서 여자 안 만나고 제 거 보면은 블랙필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애 경험을 해보고 여자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지 갸가 요게 요 소리구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맞는 성향은 미국 여자 vs 한국 여자에서 언급되었던 파트너십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내린 파트너십이 있는 여자의 정의란 논리적인 피드백에 반응하는 여자입니다. 자, 질문자분 더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질문자분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파트너십을 가진 여자를 원해요. 모든 남자들이 의리 있는 여자, 1인분 하는 여자, 좀 적당히 지가 좀 알아서 하는 여자, 남자 같은 여자를 좀 원합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계속 얘기 들어보죠. 레드필님 말씀처럼 제 프레임에 들어온 여자는 제가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더군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이거 뒤에 얘기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와 논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고 비슷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진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런 여자는 흔하지 않을 것도 압니다. 아시는 분이 왜 질문을.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난 후 결혼 정년기에 만날 수 있는 제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자가 원아이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자와의 사랑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설거지 결혼을 피하고 결혼한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알파 프레임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충분히 레드필적이고 건설적인 목표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 상대를 찾음에 있어서 원아이더스를 추구하는 것도 레드필과 멀어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분의 1번 질문을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분의 취향은 남자와 같이 이과형 사고를 하는 여잔데 내가 너무 이상향을 바라는 거냐. 즉 설거지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알파 프레임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 건설적인 목표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망상을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질문자분은 인간의 어둡고 축축한 내면 한가운데 존재적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감에 있어서 번아웃, 슬럼프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남자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예전 영상에서 초창기 영상 얘기하시는 거네요. 어떤 격투 선수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상대 선수에게 fuck you를 날리면서 쓰러지길 원했다고 한 인터뷰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거 조 로건 인터뷰 얘기하는 거죠. 조 로건 쇼. 제가 초창기 때 인용을 한 거죠. 그때 영상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렸죠. 그만큼 알파로 계속해서 인식되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 꽤 고되다는 말이겠죠. 어떤 감정적 어려움이나 슬럼프가 있을 때 한 여자의 알파 메일로서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헤쳐나가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여자의 알파로 인식된다면은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그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뒤에 이렇게 이제 맺은 말 해주셨고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1번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자분이 이건 확실히 인지를 하셨죠. 그 질문에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고 비슷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진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문단 보면은 이런 여자가 많진 않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여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페라리는 페라리인데 도요타 캠리의 연비가 나오는 페라리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여자 vs 한국 여자 질문하신 유학생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비싼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 지들이 이쁜 거 알아요. 예쁜 여자들은 지들이 비싼 거 안다고. 자, 여러분. 자, 질문자분. 근데 내가 다른 이제 시청자분한테도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평소에 이게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수많은 레드필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남녀의 사고 프로세스의 차이. 남자는 먼저 이성으로 프로세스를 하고요. 감성을 집어넣습니다. 남자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감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무슨 이성충이어가지고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스팍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들이 다 감마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여자가 논리가 아예 없는 동물도 아니에요. 여자가 무슨 무지성 나부랭이 또라이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좀 감수성이 심한 여성들이 있는데 여자도 최소한의 논리적인 계산이라는 걸 해요. 최소한의.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은 대학 진학률이 남자가 훨씬 높았죠. 여자들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니까 유명한 뭐 상위급 대학에도 50대 50의 비율로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자가 평소에 논리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정이나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프로세스가 남자와 반대로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성으로 프로세스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페미니스트들이죠. 제가 2016년 이래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수많은 페미들과 키보드 워리어 짓을 했는데 다 제가 느껴요. 얘네들은 답을 정해놓고 감정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합리화를 한다. 얘네들이 남자를 고르는 하이퍼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어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런 여자들을 조롱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질문자분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질문자분이 진실로 남자처럼 사고 프로세스를 하는 여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앞에 내가 페라리 비유했죠. 근데 이 여자가 여성스럽길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쁘고 가슴 크고 골반이 죽여서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공부 방송을 찍답시고 가슴 파인 옷 입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송을 해도 도네이션을 받는 그런 죽이는 핫하고 섹시한 여자일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 가슴 큰 여자는 뭐 골이 비었다라는 말을 우리 이전 세대들이 많이 써요. 그런 어떤 속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화하진 마십시오. 근데 대체로 얼굴과 몸매가 죽이는 여자들은요 이런 수학이나 이공계적 프로세스에 그렇게 목을 메고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좀 부정확한 말이지만 그냥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쁜 여자보다는 좀 이쁘지 않은 여자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칙상. 근데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드필 커뮤니티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외도 있죠. 가끔 보면은 얼굴, 머리, 지능 다 가진 것 같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연소로 공무원 시험 합격한 연극영화과 출신 여학생 있죠.
그리고 미녀 변호사, 미녀 약사, 미녀 한의사들도 있잖아요. 제가 꼭 그렇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네, 대체로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즉 질문자분이 진심으로 제가 이제 뒤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할 텐데 제가 이제 좀 블랙필 고치기 좀 프로젝트에 좀 들어갈 겁니다. 조만간. 제가 다른 여자한테도 다른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분이 레드필 채널을 보고 블랙필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여자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남혐 여혐 문화가 있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고 여자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내 레드필 지식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여성 혐오 사상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항상 평소에 얘기했지만 평시에 평화로울 때 모든 게 하하호호 아무런 고통이나 난관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본성은 힘들 때 나옵니다.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와요. 자, 질문자분이 절대로 오해만 하면 안 되는 게 질문자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네가 뭘 바라는지 주의해라. 질문자분이 진정 이런 여자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잃을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여자는요 질문자분의 프레임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disagreeable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경험칙상 남자처럼 사고 프로세스를 진짜로 하는 여자, 그러니까 여성스러운데 남성성을 취득해서 노력하려는 여자 말고 진짜 그냥 뼛속부터 그렇게 사고방식이 타고난 여자는 하나도 여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여자가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되게 흉본단 말이야. 아니요. 여자들이 합리화를 해주니까 슈퍼 알파가 아닌 당신들을 만나면서 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건 양날의 검입니다. 여자들 합리화하는 멍청한 동물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흔남들인 80%의 베타남들도 물론 그 베타 중에서도 레벨이 상위 80 이러면서 점점 하면 다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분명히 질문자분이 난 이런 여자 만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질문자분. 페라리는 페라리인데 토요타 캠리 연비가 나온 페라리는 없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남자분들한테 여성들의 하이퍼거미를 손가락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입이 아프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앞선 어떤 질문자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여자의 하이퍼거미가 아예 없길 바랐어요. 없는 여자가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꿈꾸는 모든 것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랑 섹스를 하고 나랑 섹스를 하면 막 쾌락을 느끼고 나랑 연애할 때 내가 좋아가지고 고동나무에 매미마냥 붙어있고 나를 그런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이렇게 행복하게 테이블 맞은편에서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예를 들면은 남자가 진짜 좀 극단적으로 하렘을 원한다고 쳐보자. 나는 나중에 야망이 커요.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난 나중에 야망이 커요. 저는 나중에 알파 메일이 돼가지고 앤드류 테이트처럼 하렘을 형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하렘을 형성하려면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필요하다니까? 여자 버전의 하렘은 없어요. 남자 버전의 하렘만 있지. 왠 줄 알아요? 여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경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베타와 사느니 알파를 공유하겠다. 남자는 그게 되냐고. 남자는 여자를 공유하냐고. 물론 요즘 그 P로 시작하는 그 무슨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네. 여자 하나를 여러 남자가 공유하는 그런 유행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PC 곤충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례도 나왔어.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아닌 것 같은 그런 여자랑 오메가남 셋이서 사귀더라고. 근데 그게 아마 파타이 났을 겁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내가 좀 찾아볼게요. 근데 진짜 옛날에 그걸 보고 기절 초풍한 줄 알았는데. 그 질문자분은요, 비슷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페미닌한 여성이 질문자분의 프레임에 들어갔을 때. 근데 질문자분이 뭘 느낄지 방금 질문자분이 위에 느꼈잖아. 내가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떠나지 않아요. 내 프레임에 들어온 여자는. 왜냐면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맞춰주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내 쓴소리를 얌전히 듣는다고 해서 내 말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질문자분이 밑에 썼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더군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여자들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오해하냐면은 여자들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내가 애인 줄 알아요? 나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안다고요. 나도 내가 만난 여자를 다 논리적인 생각할 줄 아는 거 안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옳은 건 알아도 몸은 솔직하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뭘 얘기하는 건지. 어쩌면은 그런 식의 토론이 가능하고 비슷한 문제 프로세스 해결을 가진 여자는 심지어 무성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질문자분. 남자 같은 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 지금 내 채널에서 남자들이 전 남자 같은 여자가 좋아요. 남자 같은 여자가 좋아요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라니까 진짜.
양과 양이 만나서 뭐가 좋아요? 톰보이가 뭐가 좋아? 톰보이가 뭐가 좋냐고. 머스미 같은 사내 새끼 같은 여자가 뭐가 좋냐고요. 양과 양이 만났는데 뭐가 즐거워? 여러분이 페라리를 몰고 싶으면요, 많은 기름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야드 매장에서 지갑 사면서 황당했던 게, 내가 지갑을 한 30분 동안 고민해서 골랐어요. 내가 그 여자 직원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약간 좀 결정 장애가 있다. 나는 한 번 물건 사면 오래 쓴다. 이거 한 5년 쓰려고 이렇게 한다 했더니 고야드 매장 직원이 씨굽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고객님, 저희 지갑은 3년이 지나면은 이거 지워집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귀를 의심했어. 예? 3년이 지나면은 이 몇십만 원짜리 지갑에 무늬가 지워진다고요? 고야드 매장 직원이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네. 알고 보니까 고야드 지갑의 가치는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무늬를 다 그리는 데 있더만.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무늬를 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더만. 그런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질문자분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질문자분 머릿속에 페미닌한 여자를 그려놓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딱 사고방식만 남자처럼 바꾸고 싶어 한다면은요, 이거는 유니콘이에요, 어쩌면은. 근데 질문자분이 이 모든 리스크를 알고 이런 소원을 빈다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난 대관절 그런 여자와의 연애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말한 여성성이 있지만 일부 남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남성성을 훈련을 한 여자라면은, 아이고, 그런 여자라면 나도 사귀고 싶겠다.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 특히 허니문 페이지에 연애 초반에는 질문자분한테 잘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여성성이 강한 애지만, 그래, 이 요즘 남자들이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일부 체득한 애라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체득은 한 건지, 아니면은 나랑 사귀는 동안만 작동을 하는 거고 나중에 결혼하면 본성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그런 안목을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 경험 많이 하라고 한 건데, 8명이나 만나셨으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해요. 뭐 8명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하고 첫 번째 질문 마칠게요, 질문자분. 2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자분. 자, 첫 번째, 원아이더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원아이더스는, 자, 질문자분이 난 이런 여자가 좋습니다라는 그런 취향을 가진 거는 원아이더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취향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 취향에 맞는 딱 한 명의 여성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신이 이어준 인연이고, 난 얘 없으면 안 되고, 얘가 this is it, this is her, this is the one, 이게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야가 갸다. 얘가 나의 원업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란 동물과 여자란 동물은, 남자란 동물이 여자란 동물에게 그런 thirsty beta trump처럼, 그런 사랑의 목이 마른 그런 베타, 그런 호구남처럼 너무 매달리게 되고 올인하게 되고 완전 미쳐서 폭 빠지게 되면은 여자한테 매력을 잃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원아이더스 환상에 빠져서 한 여자한테 감정적으로 과잉 투자를 한 남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원아이더스라는 단어를 좀 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문자분이 난 이런 여자가 취향입니다라고 취향을 가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자, 결혼한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알파 프레임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충분히 레드필적이고 건설적인 목표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난 뭘 느꼈냐면은, 이게 제 채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인데, 결혼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알파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을 마치 상호 모순적이고 뭔가 충돌이 일어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해입니다. 이건 뭐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여자를 사랑한다의 사랑이 뭐예요? 제 채널 영상 중에서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관념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핵폭발 일어나는 썸네일인데 그거 보셨어요? 질문자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썼어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 질문자분은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고 알파 프레임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결혼 상대를 사랑하면서 알파 프레임을 유지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는 내 얘기에는 내가 사랑에 빠지면은 알파 프레임을 놓칠 거야처럼 들려요. 이 둘은 상충되는 개념인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알파적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문제죠. 여러분은 알파남 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나쁜 남자야. 그리고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난폭하기도 한 그런 남자죠. 위험한 남자야. dangerous man.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남자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는 뭐예요? 쭈쭈쭈쭈쭈, 자기야 일로와, 쭈쭈쭈. 난 자기밖에 없어, 자기 샤장행 잘장 요지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의 질문자분한테
당신이 왜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현대 연애에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매달리고 관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레드필적 관점에서 또는 알파의 관점에서 여자한테 사랑을 제공한다는 거, 특히 결혼 관계에서 여자한테 사랑을 제공한다는 거는 다름 아니 무엇이냐면은 내가 끊임없이 최고의 남자가 되고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신이성실하게 죽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남자 기질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게 되는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쉬 테스트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내깅하고 자기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테스트예요. 그게 쉬 테스트라고요. 그래서 쉬 테스트에 매번 낚이고, 남자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여자가 이성적인 동물이라서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 곡해를 하면은 여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이걸 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지금 이 연애 관계에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 테스트를 해요. 여자들은 지독한 관심, 올인, 자기에 대한 헌신, 다른 배를 불태우길 원해요. 질투심을 들게 않길 바란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베이라 첨프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질문자분 마치 사랑이라는 게 여자들이 여초에서 요구하는 모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지랄하고 발광을 해도 내 남자는 자기 프레임을 유지하고 나를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쉬 테스트라는 게요. 내가 쉬 테스트 영상을 찍는다고 까먹고 안 찍었구나. 쉬 테스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쉬 테스트는 절대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 테스트는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지 돼요.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꼴패미들이 내 댓글 봐서 깽판을 친다, 그것도 쉬 테스트 일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이 새끼 뭐 나르시스트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나 진지하게 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J.K. 롤링이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힐난했단 말이야. 근데 그 무의식적 기저에서는 그 트럼프라는 알파메일에 대한 J.K. 롤링 호기심도 있어요.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경멸적인 시선일 수도 있지.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여자한테 반드시 리스펙을 얻어야 된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은 섹스를 안 할 수 있지만 너를 싫어하더라도 너를 리스펙하면 너랑 섹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앤드류 테이트가 나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여자들이랑 잡았어요. 훨씬 더 90등급에 해당하는. 그 전문가의 말씀 귀담아 드려야죠. 이가 지금 길게 돌아왔는데, 질문자분은 알파 프레임과 사랑이라는 게 상충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것 같은데, 질문자분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알파 프레임과 충돌하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가 최고의 남자임을 유지하고 여자의 사랑에 홀라당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 프레임이 넘어가가지고 물컹물컹한 그런 흐물흐물한 그런 등에 척추가 다 빠져버린 그런 남자가 되지 않는 게 여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는 내 남자다, 멋있다. 나는 내 남자 멋있다. 아무리 내가 테스트를 하고 내가 유혹을 하고 해도, 참고로 쉬 테스트는 여자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여자는 남자를 테스트한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프레임을 일치한다. 근데 이 남자가 내 곁에 지켜주고 내가 계속 의존할 수 있도록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도 줘. 이게 여자들이 받는 사랑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제 원초적인 차원이어서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꽁냥거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카톡으로 자기 사랑해 잘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 상남자처럼 자라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겉으로 표현한 거 말고 이 기저에 깔린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기저에 깔린 거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좀 전달이 좀 잘 됐길 바라고요. 나도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것도 이제 남자들이 많이 갖는 고민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죠. 그 조로건 쇼에 나오는, 아마 그 여자도 챔피언일 텐데, 격투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 내 남자친구가 단순히 경기에서 져서가 아니다. 처맞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추했다. 그래서 뻐큐를 날리면서 쓰러지길 원했다 했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격투가 전문가들이 대거 출동을 해가지고 댓글로 격투기에서 그로기 상태에서는 뻐큐를 날릴 수 없다라던가, 저 상황에서 뻐큐를 날리면 더 처만다던가, 또는 K1 경기에서 뻐큐를 날리면 징계를 받는다던가, 이런 수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나름 격투기 전문가면은 실제로 본인들이 격투를 하신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간마멜 같은 소리를 해요. 그 여자가 진심으로 뻐큐를 물리적으로 날리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세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분. 자, 여러분이 이 알파적 기질이라는 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우리 그 기성세대나 미국의 7, 80년대 남자들 바람직하지 않은 예들이 떠오를 거예요. 상남자인 척하느라 자신의 내면에 쌓아온 상처나 그런 여린 부분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생기는 어떤 그런 왜곡된 그런 결과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남자도 울어도 되고, 그래서 남자도 약한 모습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남자 안의 여성성을 인정해서 이제 요지를 하는, 제가 말하는 요지라는 거는 마지막에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아니모스 그 드립. 이게 참 말이 언어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자도 알아요. 남자도 인간이고요. 남자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아는 여자 중에 내가 뭔가 아이씨 좀 골치 아픈데 하면은 오빠 나한테 얘기 좀 해. 오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 주면 안 돼? 나는 됐다 그래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근데 걔가 나한테 왜 그러겠어요? 도움이 되고 싶거든. 여자들도 알아요. 특히 한국 여자들은 더 잘할 거 아니야. 한국 남자들 중에 그렇게 상남자가 많지 않아, 생각보다. 다 여리고 힘들고, 예를 들면 취중생들 지치고 고시생들 지치고 우리 젊은 청춘들이 많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 남성인데 우울증 걸리는 애들도 되게 많잖아. 자살도 많이 하고. 여자들도 압니다. 나는 한평생 단 1mm의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자한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 그 내가 이전 영상에서 남자 여자 앞에서 울지 마세요, 특히 그 여자 때문에 울지 마세요 했다고 해서 댓글에서 또 무슨 유사 오은영 박사들 대거 등장해가지고 또 막 심지어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물어보잖아. 저는 감동적인 음악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혹시 깎아먹는 건가요? 이런 질문까지 하는 남자들도 많았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오늘 좀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자분 통해서. 여자들도 압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는요, 여자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서 코가 깨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고개를 떨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여자가 왜 와서 위로해주고 왜 붙듣고 싶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 남자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 내 남자는 저돌적인 애다.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봐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 남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개를 떨군 것이다. 내가 이 남자를 도와줘서 다시 이 남자에게 힘을 줘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 새끼 나가 싸우긴 글렀는데 야, 얘는 나가서 싸울 깡도 없는 애였어 랑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자들이 남자의 약한 모습을 함께 공유해달라고 그러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는 개집이처럼 징징거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네가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칼을 뽑아서 진격할 수 있으면은 나는 기꺼이 내 남자인 너의 얘기를 듣고 너를 밀어주겠다 해요. 너를 위해 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찡찡거리는 그런 테라피 세션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야, 내가 털고 일어나게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식 내조예요, 그게. 난 자기가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골랐어.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이렇게 자기 잠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내 이 풍만한 가슴으로 이렇게 꼭 안아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자기가 다시 나가 싸웠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그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게 인간적으로 터미네이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는 한번 주저앉으면은 못 일어나내고 글러먹어내고 그런 개집애처럼 징징거리고 가망이 없는 애라는 신호를 주지 말란 얘기예요. 이래서 내가 제발 방구석에서 레드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도 내가 배우지망생 할 때 내가 사귄 여친들, 돈도 안 되는 작품들, 또는 같은 감독들, 같은 무슨 극본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내 여자친구가 날 토닥여주고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한 게 뭔 줄 알아요? 다시 나가 싸워. 그래 다음 오디션 가자,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난 안 될 거야 내 여자친구 떠났겠지 그러면. 질문자분 맞습니다. 고대입니다. 남자의 삶이 고대예요, 질문자분.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모든 문명을 통틀어서 항상 남자들이 남자애들을 키울 때 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삶은 고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나요, 이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알파 프레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제대로 이 일을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정 하나 없는 사이코패스 터미네이터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무릎이 꺾이는 날도 옵니다.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여자들 되게 많다고. 예를 들면은 내 얘기 들으면은 마치 남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여자가 하이퍼머미 본능이 빙 발동돼가지고 막 남자다 갖다 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난 내 남친 이렇게 좆도 없을 때 옆에서 지켜줬는데요?
아이씨야 내 남친 고시 준비할 때 내 앞에서 서포트 다 해줬는데. 아 우리 남편 씨 빚지고 망했을 때 저 이혼 안 했는데요? 그게 왜겠냐고요? 내가 이전 영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여자한테 의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자한테는 의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게 남자 눈에는 의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막장까지 갔다가 갑자기 칼이 꽂히는 거야. 일전에 미성년자부터 20몇 살까지 8년간 연애한 남자분들 사연 기억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여자들의 행동 못 봤어? 기억 안 나요? 이해가 안 가는 그 여자들의 행동? 의리 있는 것 같고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근데 또 훌렁 떠나버리잖아. 여자들은 믿음에 의거해서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알파메일로서 프레임을 잃지 않으려면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꾸 파트너십, 그래서 의리 있는 여자 찾는데, 한편으로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너무 파트너십이 있는 여자만을 고집을 하는 게 마음 한켠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남자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자신을 가져야 돼요. 고되죠. 가혹하죠. 왜 남자만 이 지랄이야? 이렇게 싶을 수 있죠. 근데 어쩌라고요. 그게 남자의 삶이에요. 그게 남자의 삶이라고. 나도 그렇게 달갑진 않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프레임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프레임 유지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입니다. 저는 동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되게 동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거를 실제로 해보신 분이 있다면 좀 댓글에서 좀 서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나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동거를 좀 하다 보면은 로맨스가 금방 식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 생활에서 프레임을 잃는 가장 큰 적이 익숙함이거든. 즉 당신을 알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의 콩깍지가 벗겨진 것 중 하나가 익숙함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진짜 알파가 아니라 알파를 연출했다면은, 그래서 하루 8시간 이상 같이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결국에 그 가면은 벗겨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알파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란 적과 싸워야 되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알파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알파 메일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이게 수동 자동차인데 내가 매번 운전하면서 클러치 1단, 2단, 3단, 다시 반클러치, 클러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의식하면서 하나요? 질문자분도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운전할 줄 알잖아요. 질문자분 운전할 때 하나하나 다 의식하면서 해요. 가스 페달을 얼마나 밟아라, 브레이크 페달 얼마나 밟아라 이런 거 해요.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막 처음 연수 나갔을 때처럼 매번 운전할 때마다 집에 갔다 들어오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이 쪽 빠져?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댓글로 나한테 결혼하고 나면 알파 프레임 유지가 힘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유부녀분들, 인생 선배님들 말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간혹 알파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사실 그 중에서는 가짜 알파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알파를 연출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얘기하는데 레드필이 PUA가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레드필은 PUA가 아닙니다. 잠깐 여자 꼬셔서 원나잇 하려고 클럽 들어가기 전에 팔굽혀펴기 한 20개 하고 들어가가지고 어깨 펌프 넣어가지고 가슴팍에 펌프 넣어가지고 알파 메일인 것처럼 야부리 털어가지고 섹스하고 집에 와가지고 휴 안 들켰다 이 지랄 한 게 아니라고요, 레드필은. 그래서 제가 영상 초기에 레드필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은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파 천성으로 타고나지 않았다면은 그걸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제2의 천성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알파 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1년 365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하셔야 될 거는 알파적 기질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화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롤러 타마시의 표현대로 I'm the game, 내가 곧 게임입니다가 돼야 됩니다. 즉 나의 성향, 성격, 품성, 평소 하는 것, 습관 모든 것들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그게 진짜가 돼야지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마치 내가 운전할 때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지 결혼 생활에서 알파 프레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 채널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루필 컨텐츠나 어떤 그런 양육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앞서서 위에 얘기했듯이 사랑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좀 왜곡돼 있고, 레드필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이런 레드필 지식을 듣고 결혼 생활에 연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몇 년 못 가가지고 꺾여요. 그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 그래서 간혹 내 댓글을 봐가지고 결혼하고 알파 프레임을 유지하는 건 힘들다, 그게 쉬운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은 사실상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알파메일이 아니었는데 알파메일인 척한 애다. 맨날 그런 사람들 일일이 대꾸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로 본 사례 중에 진짜 알파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어디야 여자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주 카페에 가서 궁합을 보러 갔어요. 근데 사주쟁이가 이 남자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이씨 인생에 좀 굴곡이 많으셨던 분 같다 이랬더니, 근데 내가 봐도 그 사람 좀 빡세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사주쟁이한테? 내가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강한 프레임을 밀고 나가고 강한 프레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된 거를 뚫고 나간 사람들은 그게 고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연출하고 애쓰고 아닌 척하고 가면 쓰는 사람들은 졸라 에너지가 많이 빨리고 엄청 고되다고 느껴. 엄청 고되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질문의 본질로 돌아옵시다. 감정적 어려움이나 슬럼프가 있을 때 알파메일로서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헤쳐나가는지 오를지가 궁금합니다. 제 원칙은 같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테라피스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레드필기에서 아주 있는 유명한 경험입니다. Your girlfriend is not your therapist. 여자친구는 여러분의 테라피스트가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우울증 상담, 인생 상담 따위 하지 마요. 다만 결국에는 내가 좀 뭔가 문제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혀거나 좌절했을 때 여자친구가 먼저 알아서 눈치를 깝니다. 내 남자친구가 뭔가 요즘 좀 힘들구나, 뭔가 좀 잘 안 풀리는구나. 여자친구한테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오히려 이 장기를 두는 놈보다 훈수 두는 놈이 더 잘 본다고. 여자친구가 기똥찬 방안이나 기똥찬 책략이나 기똥찬 관점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의 발전적인 거는 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먼저 눈치를 까고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정할 문제예요. 스스로 스타일 정할 문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요즘 좀 무슨 문제가, 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가 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고민이 좀 많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어떻게든 잘 풀릴 거야.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아 그래 무슨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여자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지가 좆대인지 안 좆대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왜 어려운지 알겠죠? 근데 또 이건 다른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질문자분이 워낙 평소에 프로블럼 솔버고 문제를 해결을 잘하고 믿을만한 놈이라면 또 그렇게 인식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자분이 누구고 평소에 여자친구한테 어떤 인식을 줘왔고 구체적인 그 사건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 정도가 다 달라서 이걸 내가 정형화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질문자분이 여자친구와 얼마나 공유를 하든 얼마나 여자친구한테 일시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받든 항상 그거 자체가 믿음이 훼손되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게 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질문자분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소에 많이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말이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난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력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벽돌벽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이 많아요. 내가 바로 어제 투네이션 질문자분한테 얘기했죠. 그 질문자분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쉬운 길로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좋은 걸 추구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한다면은 수시로 벽돌벽에 머리를 박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숨이 턱턱 막혀야 정상이고, 내가 씨발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상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 줄타기를 질문자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이 짧은 영상에서 입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질문자분이 이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정리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메일이란 슬럼프를 겪지 않는 인간이 아닙니다. 알파메일이란 좌절을 하지 않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알파메일이란 그 상황에서 슬퍼하고 질질 짜기보다는 오히려 더 빡쳐가지고 열받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슬프고 좌절하더라도 한 잠깐 후에 아씨 내가 뭐하는 짓이지 하고 털고 일어난다던가. 그러니까 마치 용기라는 게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알파메일의 기질이라는 거는 좌절을 안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무슨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그런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7.8기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남자가 7.8기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하신다는데 뭐 한 1, 2년 후에 취업한다고 하세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